차례를 이리 가든지. 어제도 바쁘셨어요. 아니 페이스북을 못 봤는데, 아니 페이스북이 아주 동정이 잘 올라가 있어서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그런 거 항상 좋아요 누르시죠. 제가 뭐 미력했어요. 미력. 네. 네. 저는 21대 나오지 말고 공천심사위원장 하라. 그린 재킷이요? 아, 좋습니다. 맨날 빨간 넥타이만 이렇게 지기고 어부릅니다. 금요일이다. 올라와 앉아야지. 많이 앉아보고. 금요일이라 기억. 네, 5월 25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가 않아서 양해해 보겠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두말 길이 없습니다. 외교 관례상 실무적 절차 없이 전격적으로 결정됐던 미북 정상회담이 또다시 전격적으로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세계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인 만남을 놓고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신중한 상황관리에 치중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전자를 자처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가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장밋빛 한상에 취해 있는 동안에도 현실은 여전히 냉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그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금의 이 상황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좁고 그 역할의 한계가 얼마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노벨상까지 들먹이며 구름 위를 걷던 문재인 정부의 어설픈 중재 애교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서 분명하게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남북관계,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 이건 핵폐기에서 모든 게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일로 정확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옥류관 평양 냉면에 취해서 물고기를 다 잡은 양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문재인 정부의 이 나이브한 현실 인식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정상회담은 한반도 안보와 또 동아시아 영내 안보 상황에 가장 중차대한 해난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 대비와 논의를 거쳐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결정된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예측 불가능성은 상존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봄이 온다고 항상 꽃이 피는 것은 아닙니다. 아쉽지만 예정했던 정상회담이 취소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닌 만큼 이제라도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냉정한 상황들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완전한 북핵폐기는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한반도 안보와 생존의 문제인 동시에 동아시아 역관계의 문제입니다. 가볍게 낙관하고 쉽게 대응할 문제가 아닙니다. 신중하고 무거운 상황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참에 정의용 안보실장은 누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0.9% 북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졌다고 낙관하면서 오로지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는 드디어 평화가 왔다고 선전만 하면서 집권당 민주당과 또 청와대 안보라인 모든 사람들이 들떠 있었습니다. 김정은을 대신해 미국을 설득했던 문재인 정부의 소위 중재자론도 일정 부분 파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북핵 문제의 최대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우리가 어떻게 미국의 중재자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당사자입니다. 북핵 폐기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대립에서 중립적 중재자라는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였습니다. 김정은에게 요구합니다. 아직도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만이 김정은 자신도 살고 2,500만 북한 주민도 사는 길입니다. 마음을 바꿔 다시 한번 완전한 핵 폐기의 입장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문제입니다만 어제 민주당이 끝내 기원한 표결을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일제히 표결에 반대하는 마당에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조차 성립하지 않은 표결을 끝내 강행한 민주당의 유감의 뜻을 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도 독단과 독선으로 밀어붙이더니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도 독단과 아집으로 몽리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내시당초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마당에 국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대통령이 덥석 독단적으로 그것도 대선방 중 전자결제로 개헌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진정성 없는 개헌안이었으면 제1야당 개헌의 절대적인 저지선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저에게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비서실장 심지어 정무수석까지 단 한 사람도 이 개헌에 대한 입장과 협조를 구하는 전화통화한 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6.13 지방선거에 개헌을 개다리로 갖다 붙여서 개헌 장사하려고 했던 그 몰지각한 발상 자체를 국민들에게 이제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개헌은 국가 체제를 바꿔내는 정말 중차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짝 차버리듯 개헌을 그렇게 됐다는 것은 곧 국가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일 이상이야도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지 대통령의 이치다까리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번 기회에 다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개헌안을 낼 때도 국회와 이런 방법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더니 지금 와서 이제 와서 누구들어 뒷설거지를 하라는 것인지 그 놀부심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면은 집권당 민주당의 이중대 삼중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정치 세력들도 대통령 개헌안에 불참했겠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관제 개헌을 넘어 국회 국민 개헌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분명한 입장이고 야당의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어제 표결조차 무산된 것은 국민 개헌안이 아니라 관제 개헌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힙니다. 청와대 오더를 받은 민주당이 투표조차 성립되지 않는 개헌 표결서를 펼쳤지만 그럴수록 국민들은 국회 개헌 논의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될 뿐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헌법 개정 투표 일시를 6월달 이내에 국회 차원에서 국민 개헌안을 합의하고 반드시 국민 개헌안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국민들 앞에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그렇게 개헌쇼를 펼칠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서둘려야 할 것은 관제 개헌안 국회 표결이 어제 아니었습니다. 특검 법안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가 29일로 끝난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드루킹 특검 법안 국무회의 의결을 29일로 늦추는 치졸한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부실 수사, 사건 축소, 은폐도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아직도 더 감춰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인지 진심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국민 앞에 양심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 이렇게 끌어놓고 이제 국회가 특검 법안을 처리한 마당에 국무회에서 그 특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이렇게 너무 갈시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권이 그렇게도 특검을 해방놓으려고 한다면 차라리 꼼수 같은 꼼수나 쓰면서 하라고 이렇게 충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민망한 작태는 그만두고 오늘이라도 대통령께서 특단의 지시를 통해서 당장 국무회의를 소집해 원포인트 특검 법안 의결이라도 국무회의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오늘 중으로 반드시 국무회의 의결 맞춰주시기를 간곡하게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예,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 발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특정 연도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보다는 신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으로 조절로를 펼친 것과 관련해 이제서야 우리 당이 그렇게 지적을 했지만 경제수장이 최저임금의 역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보겠습니다. 통계청 1분기 가계소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고소득 가구와 최저소득 가구 사이의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인 6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더욱 벌어졌습니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려주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분배가 되레 더욱 악화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명목으로 국민 혈세 3조 원을 투입했지만 실질 소득은 오르지 않고 사회적 고통만 증가하는 기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인건비 인상 고통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취업자는 5개월째 큰 폭으로 감소했고 제조업 일자리도 줄어들면서 최악의 실업 대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고용뿐만 아니라 생산과 투자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면서 국가 경쟁력마저 잠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부총리의 말처럼 시장과 사업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인지 지금이라도 따져가면서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와 실질소득을 오히려 줄인다는 점에서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공약을 처음 발표한 11일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폭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점과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증대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개인별 최저임금보다는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는 저희 홍준표 당대표님을 모시고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업계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건설업계가 이번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애로사항을 건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시장적 규제는 반드시 시정해서 시장 친화적 규제 체제를 확립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는 산업 경쟁력을 저하는 중복 규제를 과감히 통폐합하는 제도적 방안을 우리 당에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 근로자 확산과 같은 노동시장 고용 유연성 제고 방안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6.13 지방선거 관련되어
진짜 민심은 여기라는 자유한국당 공약집을 청천경에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도 공약선거 여기 담아있는 내용을 전부 이행하도록 공약선거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또 영등포 경찰서에 다녀가시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6대 의혹을 어제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형과 형수에 대한 폐륜적 욕설 파동, 두 번째 성남FC와 네이버의 유착관계, 세 번째 친인척 수행 비서 등 채용 비리 의혹, 네 번째 후보 측근의 비리 의혹, 다섯 번째 출신 대학 비하 철거민 대상 등을 대상으로 막말한 것, 여섯 번째 공무원 사칭 음주 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범법 행위에 관한 것, 이러한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만 고소고발의 달인인 이재명 후보가 역시나 엄중한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 치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은 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공인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고소고발을 남발한 이가 또 있을지 손에 꼽을 지경입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형과 형수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폐륜적 욕설을 퍼붓고도 그토록 당당한 이 후보는 본인에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고개 빳빳이 들고 조치에 나설 것이 아니라 유권자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오늘 또 자유한국당이 자신을 비방했다며 영등포 경찰서에 다녀갈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먼저 스스로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김현미 장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엊그제 일부 언론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백분기 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를 만나 용인시 주요 현안 사업을 논의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백 후보가 김 장관에게 서울 세종 고속도로 모현 원사마이시 설치, 국지도 57호선 용인 포곡 구간 조기 착공, 분당선 연장, 흥덕역 국비 확보 등을 건의하고 김 장관은 백분비 후보가 건의한 대로 용인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노골적인 관권 선거이자 정권 차원의 선거 개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대놓고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후보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것 자체가 심각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조속히 파악하고 김현미 장관과 백분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반드시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김현미 장관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그 진상을 명백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차원의 노골적인 관권 선거 시도가 비단 김현미 장관뿐만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총리실 홈페이지에 문재인 정부 1년에 빗대어 더불어민주당 기호인 1이라는 숫자를 유독히 강조해서 팝업을 띄우더니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년을 일자로 해서
기호 1번이라는 것을 연상하게 한 거죠. 오늘은 또 1번이라는 숫자를 유난히 강조해서 우체국 광고를 전 조간신문이 일제히 게재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 요게 일자입니다.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너무나 국민들을 우습게 하고 또 선거법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수작인데 아마 국민들이 조롱을 해서 오히려 비판을 해마지 않을 거다 해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예, 좀 전에 안상수 정책자문단장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노골적인 강건 선거 시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조치를 취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굳이 이렇게 이를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리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이게 1번입니다. 우체국도 있습니다만 기타 올 이 자리에서 제시하지 못한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이 노골적인 강건 선거와 함께 유독 이를 강조하면서 불법 선거 운동을 자행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처리에 있어서 대승적인 판단으로 자유한국당 이미자 우리 한노희 소위위원장은 어젯밤 9시부터 그 힘들고 어려운 소위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벽에 전체 회의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처리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 자영업 그리고 중소기업 이 현장에서 실업대란이 발생하고 노동시장이 왜곡되고 포퓰리즘에 함몰돼서 최저임금 1만 원이 마치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모든 수단인 것처럼 자행해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그나마 오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서 찾았다는 것은 늦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과 또 민주당이 최저임금 일방통행식 임금 결정에 개입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이제 반성하는 첫걸음이라고 저희들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다른 소리를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회의는 우리 이미자 간사님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네. 오늘 새벽 2시 30분경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최저임금법 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국회로 넘어온 상태였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1일 노동계와 경총은 다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범위를 논할 수 있도록 맡겨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다시 경총은 5월 23일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며 국회의 노력에 해박 놓고 경영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를 극렬히 반대하는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매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며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일 지급하는 것으로 시급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가반수 노동조합 또는 가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적용 특례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비율은 변동을 감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산입되도록 하였습니다. 여야, 노사 모두 불만족스러운 결과였을 수 있습니다. 숙식비를 포함한 복리후생비의 산입 여부와 포함 방식에 대하여 의견이 갈렸으나 연봉 2,400여만 원 정도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한노위를 통과한 이번 결과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통이 완화할 수 있는 합의점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밤새 토론을 통한 결과물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위 부의장 손석준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취소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하던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외교 안보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북한의 적대적 태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사실 북미 정상회담의 불안 요소는 오래전부터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보 요국이라는 점을 들어 우월적 지위에서 남한과의 협상을 자주 우지하려 들었습니다. 한미 공군의 연례적 훈련인 맥스 썬더를 문제 삼아 남북 고위급 회담을 당일 취소하고 엄중한 사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도 당초 약속과 달리 외부 전문가는 배제된 채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진행된 데 이어 마침내 어제는 미국이 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조미 순회 회담을 재고려할 것이라고 하며 협상 파기에 도화선을 짚었습니다. 겉으로는 남북 정상회담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로 평화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뒤로는 언제든 협상을 파기할 수 있다는 태도로 기만적인 정치쇼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북이 해온 행태를 감안할 때 어떠한 어설픈 낙관론에 휩싸여서도 안 되며 완전한 핵폐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태도는 안일하기만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 분위기에 취해 섣부른 평화만을 부르짖고 북한의 사기쇼를 걱정하는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파기로 한반도는 돌이킬 수 없는 외교적, 안보적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에 있어 꼼수를 부리는 북한, 이러한 북한의 비리를 맞추며 끌려다니기만 하는 정부가 있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는 없습니다. 정부는 스스로가 자초한 벼랑 끝 안보 현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외교 참사를 가져온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북미 정상회담 파기로 크게 틀어진 안보 태세를 재점검하고 위기에 처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 안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이제 오늘 아침 회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언론인들과 또 국민들이 밤사이 저에게 새벽에도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동안 김정은은 단 한 번도 국제사회를 향해서 자신의 입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단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김정은의 신원 보조인도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의 저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 회담에 북한 대표단은 나타나지를 않고 합의를 위한 미국 측의 문의에 답변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정상회담에 진지하게 응할 의사도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한 의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정용 안보실장은 북미 정상회담은 99.9% 개최하고 미국 간에 큰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이 장밋빛 한상에 젖어 있는 정용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단의 판단을 자유한국당은 요청하고 기대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